강아지들이 딱딱한 뼈나 아니면 딱딱한 장난감 혹은 철장 혹은 이래저래 딱딱한 것들을 찝는 과정에서 이 어금니가 깨져버린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청담우리 동물병원 원장 김한석입니다. 오늘 다룰 내용은 치과 신경치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신경치료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뭔지는 몰라도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사람 같은 경우는 충치가 있어도 신경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신경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. 강아지들도 신경치료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요. 근데 엄연히 따져서 신경치료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. 정확한 명칭은 근관치료라고 해요. 뭐가 근관이고 근관치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오늘은 과정도 좀 설명드리고요. 그래서 지금 근관치료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려면 우선은 근관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. 그러려면 일단 제가 그림으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. 못 그리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지금 그리는 그림은 강아지 치아에서 8번 치아를 그리는 건데, 이 8번 치아가 강아지에서 가장 큰 어금니 있죠? 제사정구치라고 하는 이빨의 그 그림이에요. 그 그림을 보면은 보통 이 안에 치아가 있으면 치아 뿌리 안에 치아는 이런 식으로 신경이 있어요. 엄밀히 따져서 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혈관도 있고 여러 조직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신경치료는 틀리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요 안쪽 공간이 바로 근관이라는 부분이에요. 치수라고도 하고, 이 안쪽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치수 조직이 간염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치아에는 요 안쪽으로 간염으로 해가지고 요 아래에 뿌리거든요. 여기가 뿌리 쪽으로 미세한 관들이 사실은 있어요. 잘 보이진 않지만 미세한 관들이 이런 식으로 다 뿌리에는 연결이 돼 있거든요. 뿌리 쪽으로. 그러다 보니까 이 치수 조직의 간염이 치근단, 치아 뿌리의 끝까지 가게 되고, 이 뿌리에 있던 관을 통해서 균이 밖으로 나오게 돼서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. 치아 뿌리 쪽에서. 네, 이런 식으로 염증을 유발을 하다 보니까 이 치아 뿌리 쪽에서 안쪽에 이 안에 치조골이라는 뼈 안쪽 부분이거든요. 치조골이라는 뼈 안쪽 부분이다 보니까 이 염증이 점점 커지면서 눈 아래로 염증이 이렇게 터져 나온다든지, 아니면 이 아래쪽으로 코가 있다고 한다면은 비강 쪽으로 해서 비염, 만성적인 비염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. 이 안에 염증은 점점 퍼져나갈 거고, 이 안이 치료가 안 되면 여기는 치료가 당연히 될 수가 없어요. 여기를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잡더라도 이 안쪽에 있는 균들이 계속 이쪽으로 간염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,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거는 이 치수 조직을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이빨을 발치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근데 물론 옛날에는 이빨을 대부분 발치를 하긴 했었어요. 이런 경우는 그냥 이빨 발치하고 치료하면 치료가 되거든요. 이빨이 없으면. 근데 삶의 질의 역할에서,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빨 같은 경우는 제4정구치라고 해서 가장 큰 어금니인데, 이 제일 큰 어금니를 뽑아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저작 능력을 사실상 잃어요. 저작이 뭐냐면은 씹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얘의 삶의 질에서 앞으로 딱딱한 거를 못 먹는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.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려면은 이빨을 살리면서 치료를 해야 될 거예요. 당연히 근단도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요.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근관치료예요. 자, 그럼 근관치료의 과정은 어떻게 되고, 이렇게 이빨로 감싸 있는 부분을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,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건데요. 우선 제가 실제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할게요.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똑같은 아까 방금 그림으로 그렸던 이빨이죠. 제사정구치. 여기 보시면 요 이빨에 여기에 구멍이 빨갛게 보이시죠?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강아지들이 딱딱한 뼈나 아니면 딱딱한 장난감 혹은 철장 혹은 이래저래 딱딱한 것들을 찝는 과정에서 이 어금니가 깨져버린 거예요. 어금니가 깨지면서 치수 공간의 이빨의 일부가 깨지면서 이 치수 공간이 노출이 돼 버린 거예요. 여기 챔버 혼이라고 하는데, 여기가 원래 살짝, 실제로는 여기가 살짝 뾰족 튀어나와 있거든요. 뾰족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왔는데 여기가 노출이 돼 버린 거예요. 이렇게
이렇게 해서 이빨이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 노출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상 입안에는 엄청난 세균들이 많이 있는데 세균들이 이 안에 치수에 감염이 됐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. 이 치수에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겠죠. 물론 깨진 지 24시간 이내다, 뭐 정확히는 48시간 이내다라고 한다면은 생활치수 치료라고 해서 완전히 감염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부만 감염됐다고 생각을 하는데, 대부분 보호자님들이 오실 때는요, 이게 막 깨진 직후에 알고 오시는 경우는 없어요. 이 보호자님도 스케일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. 그래서 결국은 일반적인 근관 치료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. 사실상 보호자님들이 알게 되는 거는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